그런 이유에서 K리그 패스고 가면은 포항은 무승배무 언더 울산은 울산 승 오바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석합시다. 표는 분석 끝나고 보내드리면 끝나고. 오늘 경기들 전체적으로 배변되는 경기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배변되는 것 같은데 카디스 대 오사수나로 복귀전 복귀 이후 일주일 만에 첫 라방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최근의 기세 그리고 상대 전적 그럼 오사 프렌이에요 여러분들. 오사 프렌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오사 프렌 보는 게 맞다. 상대 전적 10승 1무 1패야. 둘이 붙어가지고 전체 다 한 번 이겼어 한 번. 근데 카디스 정배야. 맞잖아. 최근에 그리고 카디스가 또 안 좋아요.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수비 쪽에 중앙 수비 쪽에 팔이 빠져 있고 살도와 장기 부상에 메레 칼라 여기 그렇다 치고 에스칼란데 빠지고부터 카디스가 동력이 좀 줄었죠 미드필더 쪽에서. 여기 로자노 그렇다 치고 오캄포도 측면 쪽에서 아쉬운 공격 쪽의 부상. 오사는 키케 출전 정지. 뭐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 모레노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상대 전적만 보고 최근에 오사수나가 그러니까 컵 대회를 치르고 조금 한두 경기 정도 이렇게 숨 고르게 하고부터 바로 또 컵대회 치고부터 이제 뭐 엘체전은 잡았고 베티스전에서도 베티스가 측면이 무너진 거를 잘 공략해서 또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다시금 승리하는 그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5월 6일이에요 컵대회가. 오사수나 에페컵 결승 올라왔거든요. 이거 5월 6일이야. 이전의 경기들 살펴보면 오늘 경기 있고요. 오사 일정 오늘 있고 28일 소시랑 홈에서 그리고 5월 2일 아이고 적자 씨. 이때 바르샤 원정 그리고 5월 6일에 결승이에요. 레알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타이밍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아 이때 무조건 로테이션이잖아 여러분들. 딱 봐도 그냥 볼 것도 없잖아. 로테이션 4일대 결승 풀로테이션 2군 바르샤 꽁승. 그럼 이때 주전 나오고 그럼 이때 로테이션이야. 왜 주말에 경기 있었잖아요. 오늘 주중 경기잖아. 로테이션 타이밍이야. 완벽한 로테 타이밍이에요 지금. 로테 주전 로테 주전. 굳이 오사수나가 지금 8위 언저리에서 뭐 승점 3점 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전혀 없다. 어쨌든 카디스는 강등권 싸움 아니야 홈이고. 이래서 이 경기가 조금 보는 포인트에 따라 달라. 그냥 상대 전적이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오사수나 프렌 주면 땡큐 하면서 그냥 프렌 찍는 거고요. 일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 좀 카디스 대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에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오사수나가 어쨌든 간에 수비적으로 단단한 운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실점이 좀 늘었거든요. 최근 4경기째 빌바오와의 컵대회부터 해가지고 엘체전, 라요전, 베티스전 계속된 실점이 있는데 레알 상대로 이렇게 골 먹으면 솔직히 못 이겨. 오사가 레알 이기려면은 뭐 비벼서 승부차이 가거나 어떻게 한 골 리드한 상태로 지켜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지금 오사수나가 신경 써야 될 건 수비 쪽에. 특히나 카디스가 공격 쪽이 최근에 상당히 아쉽거든요. 골이 안 나와.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언더의 선택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프렌을 보긴 합니다만 프렌보단 무승부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막말로 햄못 뜰 수도 있어. 봤잖아 무조건 로테이션 돌려 오늘. 근데 그 버티는 수비를 카드스가 어느 정도 뚫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틴다 하더라도 후반에는 주전들이 좀 투입이 될 거거든.
결국에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도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뭐 해가지고 또 승패로 접근하기엔 조금 빡세긴 하다. 어쨌든 저는 풀에는 안 찍는다라는 마인드고 가면은 무승부 찍거나 아니 뭐 언더 찍거나 그러니까 무승부 풀에는 안 찍는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전적이나 흐름적인 부분은 오사를 가리키고 있지만 뭐 앞으로의 일정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이게 풀의 사이드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다. 물론 상대전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배당 오사수나 쪽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웃긴 게 국내 구매율이 이게 우리나라는 딱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 상대는 10승 1무 1패. 근데 역배야. 풀은 개꿀. 하디스 승 10%. 무승부 한 35%. 오사승 50%. 50 뭐야? 아무튼 50%대. 예. 해외는 카디스 승이 60%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게 앞으로 조금 뭐 들락날락 하겠지만. 그리고 무가 20%, 역배가 20%. 그러니까 해외는 아는 거예요. 그 일정적인 부분은 이거는 카디스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 로테이지 돌리고 오사 이 경기에 목숨 걸 필요 전혀 없고 막말로 버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던 이기든 거의 신선전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외는 그냥 카디스 물고 보자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차이를 아시겠죠? 솔직히 해서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좀 애매모호한 건 있어요. 그렇다고 카디스 정배 찍기 솔직히 2.08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좀 빡세긴 해.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보고요. 두 번째,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다비드 로페즈, 알렉스 가르시아, 보르아 가르시아. 원래 성은 제가 안 적는데 이 새끼들 똑같으니까 적겠습니다. 앙헬 에레라랑 토니비아. 레알은 알라바, 맨디, 세바요스 출전 정지, 벤제마, 그리고 카마빙가가 살짝 불투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출전한다는 데도 있고 아예 부상이라는 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약간 불투명 정도 느낌이고 선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아멘이 모드리치가 직전 경기 벤치로 해서 교체로 나왔었기 때문에 레알은 뭐 추아멘이 모드리치에 뭐 토니 크루스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발베르데가 못 쓴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런 그림인데 눈에 들어오는 건 일단은 가르시아 둘 빠진 거예요. 이거는 지로나는 일단 빨간불 켜졌어, 여러분들. 이거를 지로나 쪽으로 보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게 전형 자체가 이거는 지로나가 올 시즌에 이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 앙헬 에레라 빠졌죠. 여기에 뭐 알렉스 가르시아, 보라 가르시아까지 빠졌으면은 이거는 미드필더진이 안 나와요. 4-1-4-1 쓰거든요, 지로나가. 여기가 로메오예요. 사우스햄튼에 있던. 여기에 이제 마틴하고 4에 중미 둘에 3 미드필더 넷이면 이제 중앙 둘이 사이드 둘이잖아요. 중앙 둘이 이제 알렉스 가르시아랑 이제 이반 마틴이라는 놈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알렉스 빠졌죠. 대체자 보르아 빠졌죠. 없어. 있긴 있어요. 헤이니에르 전설의 유망주. 오늘 아마 그래서 헤이니에르 나올 수도 있어. 모르시는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도르트문트 임대를 2시즌인가 거쳐서 지로나로 갔는데 꽤나 많이 주고 데려왔어. 돈을 진짜 많이 줬어. 유망주 치고 엄청 많이 줬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비 쪽에 얀쿠토를 미드필더로 좀 올린다는 소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로나 지금 특히 2선 중앙 쪽에 그쪽은 약간 비상이다. 나와도 솔직히 이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보여주긴 해야 돼요. 임대 왔잖아. 근데 도르트문트 2시즌은 뭐 거의 출전도 못하고 말아먹고 지로나에서 올 시즌도 별로 안 좋거든요. 레알 상대로 보여주긴 해야 돼. 약간 본인의 그런 동기부여는 돼 있을 거예요. 아 씨발 나 오늘 보여줘야지 꼭. 나 증명한다 내가. 약간 요런 느낌의 헤이니에르 오늘 상태일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전력 누수다. 올 시즌에 지로나가 이 정도까지 누수가 있던 거는 제 기억엔 없어요. 올 시즌 중에 가장 좀 누수가 있는 타이밍이고 레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쉽죠 솔직히. 제가 볼 때 지금 다 아쉬워 하나같이. 일단 벤제마 엄청 아쉽고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미드필더 쪽에 요즘 카마빈가 폼 미쳤거든요. 수비면 수비, 탈압박이면 탈압박, 패스면 패스. 거의 뭐 축신 모드였는데 카마빈가가 오늘 경기 선발 핏이 일단 안 된다라는 거랑 불투명이면 벤치에서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세바요스도 요즘 좀 괜찮거든요. 나름 자신감 좀 얻어가지고 근데 세바요스도 빠져. 이런 미드필더진이 조금 발베르데가 좀 그 이슈가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진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지로나도 마찬가지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레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지금 지로나의 저 라인업을 믿고 사실 배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알의 어쨌든 수비 라인에 대한 안정감 자체는 최근에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지로나가 미드필더 쪽에서 힘을 조금 잃는다면은 레알이 뭐 충분히 할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알 승 오바 봅니다. 승이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 오바보다는. 뭔가 지로나가 무나 역배 내면서 오바가 나올 것 같진 않아. 터지면 언더 뜨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경기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배변이 많은 이유가 이슈가 있어서 그래. 일단 레미나 불투명의 클라인 자하. 크펠은 이제 자하랑 뭐 사이드 쪽에 수비 쪽에 클라인 빠져 있고 울버햄튼은 이제 겨울에 넘어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물론 퇴장도 있긴 했습니다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 쫄깃한 레미나가 빠져 있는데 이게 배당이 지금 크펠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거든. 엄청 많이 빠졌어. 해외 배당 같은 경우 지금 국내 배당 2.07 초기 배당 아직 변동 없잖아요. 해외 배당 2.5까지 올랐어. 국내 2.07. 이러면 보통 해외 배당 절상 대충 비율했을 때 한 2.2 정도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대까지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 이게 왜 올랐냐면은 레미나 불투명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인터뷰 로페테기 감독 울버햄튼 로페테기 감독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부상자가 있다. 근데 누군지 안 알려줌. 이래서 그래요. 누군지 몰라. 씨발 누가 좀 다친 거 같거든요. 인터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어. 근데 따라지나 뭐 쩌리들이 다쳤으면 솔직히 뭐 다쳤다 뭐 이러겠지.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펠이 솔직히 최근에 나쁘지도 않고 잘 안 지잖아요. 호지스 감독 부임하고 뭐 화력은 초반에 화력은 좀 감독 버프 뽀록이 났지만 물론 잘 지지 않고 있는 지금 크펠이 어쨌든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보는 거야. 안 지니까. 부상자 있다잖아. 이거 씨발 눈에 뭐 마테스 누네즈나 뭐 네베스나 뭐 이런 애들이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아니면 뭐 조세사 키포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배 쪽에서 좀 이런 배당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경기를 봤을 때요, 여러분들하고 저랑 생각이 뭐 크게 다른 경기 같진 않아요. 그냥 무가 찍고 싶은 경기야. 이 경기는 이런 경기는 그냥 무승부를 찍고 싶은 경기예요. 여러분들 순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양 팀이 어쨌든 성향적인 부분 크펠도 지금 득점에 있어서 뽀록이 두 경기 만에 이제 끝났잖아. 호지슨이 원래 크펠로 돌아왔단 말이야. 공격적인 부분이 그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울버는 이번 시즌 내내 그런 부분에서 고전하고 있는 팀이에요. 황희찬 주워먹기 이런 거가 나와줘야지 이제 이기잖아. 그래서 1대1 무 딱 보이는데 느낌도 그런데 지금 두 팀이 어쨌든 순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울버가 14위거든요. 32점. 크펠이 12위 37점. 그리고 강등권 18위 에버튼 28점. 울버 34점. 죄송합니다. 6점 차거든요. 1.1점만 올라가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이제 해추가 몇 경기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대여섯 6경기 남았어. 6, 7경기 남았거든요. 1.1점씩만 달아와도 에버튼 입장에서 따라오기가 빡세요. 막말로 그 밑에 팀들도 있잖아. 울버는 본머스, 리즈, 레스터 얘들까지 감안한다면 1.1점만 티콘모가 태산 메타로다가 그냥 이렇게만 가도 잔류가 상당히 유력해요.
어쨌든 지금 울버나 크펠이나 다 잔류가 목표잖아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부분에서 양 팀 다 KPL 형님 감사드립니다. 무에 대한 그림에 있어서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크펠은 진짜 무승부면은 최고의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기는 게 최고겠지만 무승부면은 만족. 진짜 만족하고 우리 잘 경기하고 간다 이런 느낌일 거고 울버 같은 경우 조금 아쉽긴 한데 낫배드 요 정도 느낌이라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를 빼놓고 볼 수 있는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크펠이 지금 울버햄튼전 4연승이에요. 이 기록적이 조금 빡센 이유가 이게 울버가 특히나 좀 잘 비비는 내용의 팀인데 크펠 같은 팀이 이거 5연승 내기 솔직히 지금 쉽지 않기는 해요, 여러분들아. 리그에서 지금 4연승이거든요. 지난 시즌 수입이었고 올 시즌도 수입이라고 이거? 뭐 다른 팀도 아니고 크펠이 울버를 2번 연속? 쉽지가 않은 그림이에요, 솔직히. 이게 물론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고 공교롭게도 올 시즌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무가 별로 없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말로 뜰 때 된 거고 또 맞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무승부 프렌 무승부 햄으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햄으로. 사실 뭐 크펠의 5연승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호지슨 감독의 그런 비비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크펠은 무망해도 만족인 상황 속에서 크펠이 만약에 리드를 잡는다 하더라도 물보가 크펠한테 지금 경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꿀릴 게 없거든요. 추가적인 부상자가 누구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놈이 아니라면은 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언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에스턴 빌라 대 풀럼. 맷캐시 카마라 데일리 쿠티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아니 다니엘 잽슨 아니지. 크루자와. 일단 풀럼 미트로비치가 계속된 출전 전조로 관련 이슈로 빠져 있고 에스턴 벨라도 레온 벨리가 빠져 있는 부분 좀 아쉽고 오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지금 좀 불투명해 떠 있는 부분은 솔직히 그게 달가운 부분은 아니에요. 뭐 풀럼 쪽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당히 달갑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좀 빠져 있다면은 왜냐면 또 직전 경기제 그 위장염이었나 위염인가 뭐 그런 걸로 빠졌잖아. 중간에 전반 뛰고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적인 부상은 아니야. 그냥 배가 아팠던 거니까 뭐 출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배가 안 아프면 뭐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에스턴 빌라는 사실 반대로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애매한 순위권까지 사실 올라오게 되면은 한 중위권에서 좀뭐 8위? 뭐 요 정도 사이즈 있잖아. 요 정도까지 올라면 사실 이 위에 팀들은 사실 좀 탄탄해요.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뭐 지금 1위부터 내려가면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맨유, 그리고 토트넘, 그다음 에스턴 빌라 좀 여기 거르고 뭐 리버풀, 브라이튼 탄탄하잖아. 막말로 첼시가 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 사이즈 팀 요 정도에서 만족을 한다고. 풀럼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못 이겼잖아. 6위까지인가 4위, 5위까지인가 치고 올라갔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도 타이밍에는 만족하고 좀 내려오는 흐름일 거라고. 지금 브렌트포드랑 1점 차로 지금 9위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에스턴 빌라는 지금 유럽 대항전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당연히 풀럼 상대로 홈에서 할만하고 일단 실점이 없어요. 물론 오늘 주전 골키퍼가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또 위장 관련이라면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고 풀럼도 어쨌든 주퍼가 빠진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긴 해요 나름대로. 다만 이제 풀럼이 이긴 경기들을 보면은 리즈, 에버턴 병신들만 이겼어요. 병신들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머지 뭐 웨스트햄, 본머스, 아스날, 브렌트포드만 다 졌단 말이에요. 여기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꾸준한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고
또 홈에서 계속된 연승과 실점이 없는 부분, 또 전반기에 이제 풀럼이 홈에서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옛날 빌라 더럽게 못할 때 막말 또 복수전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나 또 유럽 대항전에 대한 진출 가능성, 토트넘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승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승 쪽을 보고 어느 바는 해외배당은 오바가 좀 빠져요, 여러분들. 해외배당 오바가 좀 빠지는데 저는 뭐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다. 어느 바. 다섯 번째 리즈 대 레스터. 아담스가 시즌 아웃이죠. 계속 빠져있고 레스터는 일단은 사실 리즈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야. 수비 개판에 뭐 그나마 좀 뭐 공격은 적당히 해가지고 뭐 한 골씩은 뭐 넣거나 뭐 한두 골씩 넣고 있긴 합니다만 수비가 박살났기 때문에 사실 그걸 뒤집지 못하는 전형적인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스터 같은 게 어쨌든 딘 스미스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좀 살아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스쿼드 자체가 여기 있을 팀이 아니야. 레스터는 지금 시골에 이 스쿼드를 어떻게 강등권 경쟁이야. 이거는 진짜 나나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애들 그냥 비만 맞춰줘도 이 정도 승점은 따요. 이 정도 스쿼드로. 너무 지금 처져 있는 흐름 속에서 확실히 좀 본인들이 좀 가다듬고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좀 왔다고 보여집니다 레스터가. 그러니까 뭐 본머스전, 에스턴 빌라전, 뭐 크펠 원정도 그렇고 경기력이 형편 없었습니다만 또 직전 전전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나 뭐 직전 경기 울버햄튼전에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경기력이 일단 보여줬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뭐 메디슨이나 뭐 이런 선수들도 그러니까 핵심 자원들 몇 명이 레스터가 출전이 가능해요. 직전 경기나 뭐 그 전까지는 좀 부상 관련 이슈로 좀 빠져 있었고, 특히 그 전에 막 빌라한테 잡히고 본머스한테 잡히고 이랬을 때는 제 기억에 미드필더진이 제 기억에 초토화됐었던 것 같거든. 틸레만스 부상에 듀스브리 홀도 출전 정진가로 빠졌었던 것 같고, 메디슨 몸 상태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레스터가 라인업적으로 개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격진 다 복귀했고 미드필더진도 싹 다 복귀했어요. 지금 걸려있는 건 이제 수비 쪽 자원들밖에 없어. 어차피 둘 다 수비는 개똥이거든요. 근데 화력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레스터의 믿을만한 자원들이 훨씬 많은 거는 분명하다. 뭐 막말로 감독 교체 이후에 어느 팀이 더 좋은 퍼포먼스냐라고 좀 고려했을 때도 레스터가 물론 부상자들이 있었을 때는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만 부상자들이 돌아오고부터는 분명히 이제 직전 경기나 그 전에 맨시티 상대로 나름대로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걸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레스터 프렘 보고요. 이 경기는 뭐 언어버로 접근한다면 솔직히 언더는 못 찍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배당도 그렇듯이 오버가 막 100% 오바다 이런 매치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지금의 양 팀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또 공격적인 부분 감안한다면은 이거는 솔직히 뭐 간다면 오바를 찍어야겠죠, 여러분들. 오바 보고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패키르나 후아미 백업 샌백에 빅토리스랑 오른쪽 백에 사바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요렇게죠. 요렇게가 좀 알렉스 모레노가 빌라로 떠난 시점에서 이제 사바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어디 갔어? 소시는 거의 풀이에요. 거의 풀. 그리고 또 이선에 페키르 후암이 빠진 것도 베티스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결장자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소시에다드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게 해외 배당이 베티스 쪽으로 겁나 빠지고 있다. 왜 빠지냐? 소시에다드 감독 그 감독 이름 뭐였더라? 그 새끼 이름 뭐였냐? 알구실인가? 헷갈리네 이름이. 어쨌든 간에 소시에다드 감독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대한 코멘트가 살짝 있었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랬더라? 좀 놀라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근데 그 인터뷰가 솔직히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이게 4, 5위 매치예요. 매치에다가 베티스가 지금 승점 6점 차인가요? 뒤지고 있고 홈이기 때문에 소시 입장에서 막말로 여기서 좁혀지지만 않으면 이득이야. 그러니까 무만캐도 좋아요. 소시 입장에서. 거기에 베티스 같은 경우 막말로 밑에 빌바오랑 뭐 비아레 이런 팀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쫄리는 흐름인 건 분명합니다만 이게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소시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티스 쪽으로 살짝 배당이 빠지는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거의 지금 해외 배당은 거의 조금 있으면 동배당 될 기세야. 거의 동배급이에요 지금. 해외 기준으로 베티스가 2.8 정도라면 소시에다가 2.6 정도야. 거의 동배에 맞춰주고 있거든. 이 정도까지 빠지는 이유는 이 인터뷰 때문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솔직히 감독이 오늘 라인업에서 약간 놀라움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 느낄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나올지 나 잘 모르겠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풀라인업 나오면 소시에다가 안 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라인업은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아니 오늘 좋거든요. 리코 빠진 부분 아쉽긴 한데 대신 이제 놀랜드가 복귀했어요. 출전 정지인가 해가지고 이제 최근 경기 빠져 있었는데 수비 쪽의 핵심이에요.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놀랜드가 중앙 쪽에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힘을 얻었고 막말로 미드필더 전방 풀 라인업이 한 명도 부상자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배당 흐름이라면은 이게 가고 싶지가 않아 일단. 내가 라인업을 보고 찍으면 찍겠어. 근데 이거 라인업도 못 보잖아 일단은. 누가 나올지도 무슨 놀라움이 있다는 거 누가 나올라. 근데 이게 놀라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매치예요. 4위 5위 싸움 승점 6점 차. 이게 베티스가 이겨버리면은 원포지션 3점 차잖아요. 3점 차잖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까지 모르거든요. 소시에다가 일정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라인업 장난질을 칠 만한 경기가 아닌데 일단 인터뷰가 그러하고 해외 당 흐름이 이러하니까 나는 내 분석상으로는 소시가 안 지는 그림 무승부의 무대이지 뭐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솔직히. 뭔가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상황 설명 정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